진짜로요. 정말로요. 눈이 많이 와요. 어제 저녁에 잠깐 눈이 왔다가 3시쯤 돼서 잠이 깨가지고 밖을 보니 눈이 안 왔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또 문을 열어보니 눈이 억수로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제설차, 염화칼슘 뿌리는 차들이, 대형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세상이 또 하얗게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정상인 생활을 했죠. 7살 때부터 밤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일제시대 때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6.25 때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귀신 이야기, 뭐 호랑이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참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참 너무 고맙고 고마웠어요. 어제도 이사장이 후배 집에서 아침에 화목 보일려다 보니까 불을 떼다 보니까 연기가 조금 올라가더니 연기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깔더라고요. 일기예보에서는 뭐 저기압, 고기압 그랬는데요. 그런 건 잘 모르고 이 어르신분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깔으면 그날이든지 그 이튿날 비가 온다. 틀림없이 비가 온다. 저는 이 세상을 그냥 살지 않아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그 어르신분들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날이 너무 추우니까 새들도 숲속에서 자는지 여기서 자는지 꼼짝달싹을 안 해요. 우리 앞에 집에도 까치가 높게 집을 지었어요. 서울에도 높게 지었더라고요, 까치가. 원주에도 까치가 집을 높게 지었어요. 참 우리 어르신분들이 너무너무 참 존경스러워요. 봄이 되면 철새들이 오는데요. 꾀꼬리라는 새가, 노란 새가 아주 울음소리가 참 너무 아름다운데요. 봄이 되면 꾀꼬리 새가 먼저 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뻐꾸기가 오는데 꾀꼬리는 참나무 가지 끝에다가 집을 매달아서 집을 져요. 그러다가 뻐꾸기가 와서 이산저산에서 뻐꾹뻐꾹 하면요. 그때는 농작물을 밭에 내다 심어도요. 얼어 죽지 않아요. 서리가 나와요. 서리가 나와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기해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 삶의 지혜를 배워서 오늘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부터 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꼼꼼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동네 어르신분들이 돌아가셨다면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산에 가서 그 매장할 때, 강원도 저희 고향에는 관을 띄고 칠성판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시체를 묻어요. 저는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얼굴을 보려고 그랬는데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나? 정말 새들이 늙어 죽을까? 물고기가 늙어 죽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저의 이 궁금함을 풀어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 때부터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선생님들도 그럼 늙어 죽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 늙어 죽는 거 봤나요? 따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인생을 살았는데요, 개구장이면서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제가 24살 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 핍박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원래는 제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내 주먹만 믿고 다닌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처 앞에서 복을 빌고요, 계속 제가 절에 가신다면 자전거에다가 쌀을 실어다가 제가 갖다 드리고, 저는 그렇다고 부처 앞에 가서 고개를 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요사이에 난리치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수시로 재판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질문도 하고, 양쪽 변호사들이 또 이제 변론을 하고 막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저는 첫째, 이 헌법재판관들이 자격이 있느냐, 정말 이 판사들이 깨끗하냐, 정말 이 판사들이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느냐. 국회의원들도 국감장에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너네 국회의원 당신들부터 깨끗하냐? 당신들이 정직하냐? 참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증인들을 데려다 세워놓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정말 지혜를 가지고 물어보느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요사이는 자주 일어나니까요. 더더욱 야당들이 힘이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탄핵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전 잘못된 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저는 잘못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평해야 돼요. 고무줄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인간들은 술을 존나게 처먹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깔아 죽이고 변호사 힘 있는 놈을 갖다 세워놓으면 3년이고 형사합의를 못 보면 1억이고 공탁 걸면 합의 본 걸로 간주를 해서 3년이면 끝장이 난다래요.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화상 8차 사건 윤석열 씨처럼 아무 죄를 짓지 않는데 경찰들이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고 잠을 안 자고 두드러 패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경찰은 고문하고 검사는 사형을 때리고 판사는 무기징역을 때려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 20년씩 살린다. 이거는요. 그 화성 8차 사건 윤석열 씨를 조사했던 경찰이나 사형을 때렸던 이 공판검사나 1심, 2심 대법원의 판사는요. 그 가족과 대대손손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 사기꾼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버글버글해요. 도둑님이 버글버글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스포츠 도박이도 그랬고 다단계도 그랬고 사이비 종교도 그랬고 완전히 이건 암적인 존재들인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요. 보이스피싱 하는 자들이 혓바닥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남의 가정을 풍지박산을 내고 평생토록 벌어왔던 돈을 그냥 빨대를 꽂아서 쪽 빨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혓바닥을 잘라요. 전화를 했으니까 손모가지를 손도끼로 잘라요. 술 존나게 처먹고 길 가는 사람을 운전해서 깔아 죽이면요. 똑같이 깔아 죽이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 수가 없어.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알 수가 없어. 어느 것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어주의 떠주의 돌대가리 미친놈 미친년들이 시집장가 가서 애새끼 떡이나 쳐서 내지르면 끝이야.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를 비롯해서 양쪽의 변호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좆발랐다고 하느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아프리카에 그 EBS인가 어디에 나온 거 옛날에 보니까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 맞지도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부정부패가 온 나라를 삼켜버렸어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짓밟았어요.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군대를 안 가고요.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자들은요, 완전히 사기꾼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면서 판사했던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정말 재판을 하면 이 판사님이 그 많은 사건 전체를 읽어보느냐, 정말 읽어보느냐,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읽어보느냐, 제가 이거를 물어봐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냥 법관복 입고 망치 휘둘리면 다냐고요. 이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상이 썩었어요. 사상이. 대가리 골이 벼서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요. 정말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들은요, 정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도적 맞으면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짓지 못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바꿔놔요. 제가 요새 기가 막히다니까요. 저는 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대통령을 헤쳐먹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대통령을 해요?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대가리는 술도라요, 미친놈이요. 마귀사탄 귀신이 대가리에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사기꾼인데요. 악질인데요. 인간 쓰레기 말종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땅에 섰는데 어떻게 나라를 걷어내키고 소위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다는 놈이 사기꾼이에요. 마귀사탄 귀신 악령이 범죄자들을 조사를 하면서 그 마귀사탄 귀신이 옮겨 붙어서 이런 짓을 해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인간 쓰레기 말종이 이구아나가요. 이 새끼는 이구아나요. 우리 승현이가 얼굴에 이구아나 있다 그랬어요. 이건 사기꾼이. 어떻게 이놈의 똥구녕을 빨아요?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면서 어떻게 이놈의 똥구녕을 빨아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니까요. 또한 이재명 새끼, 이 새끼라고 뭐 인간 같으냐? 걔 족같은 새끼요. 악질이요, 악질. 그 말을 들으면 몰라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지 형수 19년을 도려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새끼요. 인간 쓰레기 말종 새끼요. 김부선 씨 관계를, 김부선 씨가 그래 울면서 말하면 어떤 관계인지 이걸 모르느냐고. 정신병자로 모르는 놈이에요. 정신병자로. 나라가 타락했어요. 민주당 이런 인간들도 그 인간 쓰레기 말종 악질 똥구녕을 빨아쳐먹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도적 맞으면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질 수가 없어. 더더욱 판사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런 자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판사가 특갈비를 좆발랐다고 받아 처먹어요? 검사가 특갈비를 좆발랐다고 백성들의 혈세를 피를 빨아 처먹어요? 진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사적으로 개인 일을 안 봐요? 출장을 다니면서 거짓말 치고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 그래서 나라가 망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동네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정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비록 정말 신발들 작았고 고무신발 신고 맨발로 학교까지 걸어다니면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가서 도와주고 두레를 같이 하고 품앗이를 같이 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잔치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잔치국수를 사다 드리고 무지개떡을 해다 드리고 어떤 분들은 보리쌀에 정을 나누기 위해서 돈은 옛날에 돈 본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그 엄마들은 가서 부치게 해드리고 거기 가서 몸으로 떼어요. 몸으로. 이게 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돈 있다고 빽 있다고 힘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으면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요.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제가 지금 우리 집에서도 승현이 아픈데도 제가 계속 시켜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어라. 승현이 주연이 어려서부터 제가 교육시킨 거도요. 너네들 놀러간다든지 소풍 가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올 때 그냥 오지 마라. 눕갈 사탕이라도 사와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내 입에 맛있다고 내가 돼지 새끼처럼 처먹어봤자 뒤지는 거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라니까요. 부모님께서 나를 목숨 걸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똥 산다고 내가 편하자고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에 갖다 버릴 수 있느냐. 특히 대전의 어떤 목사 새끼는요. 어느 프로에 나와서 그래. 아주 유명해지는 새끼인데요. 지 장모인지 지네 엄마인지 지 마누라가 피곤하다고 인천에 있는 어디 요양원에 갔다가 버렸다래.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자랑. 어떻게 목숨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갖다가 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간을 떼어줬어요. 70% 떼어줬어요. 수술이 잘못돼서 주치가 터쳐서 제 배를 터서 4번을 쬐어요. 저한테 손 위에 1,000원만 드셨는데요. 저한테 생활비 병원비 준다 그러더니 전화도 없어요. 제가 목숨을 준 건데요. 전신마취해서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간을 줘라 해서 줬지만 이렇게 인간들이요. 요놈도 이관한데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제가 뭐를 못해봤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정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기초수급자를 제가 해드리고 요양 등급도 받아드리고 장애 등급도 옛날엔 장애 등급 병원에서 했어요. 수많은 사람 6.25 때 참전했던 분들 국가용자서부터요. 일에다 다친 사람부터요. 변호사를 잘못 싸가고 진 사건부터요. 제가 한두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성을 보면 알아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하루 온종일 며칠씩 설사하는데 제가 딱 본쳐주면요. 제가 딴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전도사님 가면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어요. 한두 사람을 갖다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곤쳐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곤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제가 만져보고 오장육부의 몸의 질서를 잡아주고 본인이 고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줘도요. 전도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누가 제가 판사한테 재판하지 말라고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양심에 정말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거를 제가 물어요. 오늘 아침에도 뭐 딥시크인가 중국에서 요놈들이 사기꾼 집단이요. 공산당이요. 공산당. 시진핑이 이놈은 승현이가 아나콘다라래요. 아주 악취네. 중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야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데요. 요 중국 떼놈들이요. 그 컴퓨터 그 자판이라래나 이거를 치는 거 가지고 그 성격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한다래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AI도 마찬가지예요. 보시피싱 했는데 뭐 그냥 010으로 뭐 보통 여보세요 그러면 그 목소리로다가 똑같이 자식임 자식, 아들임 아들, 딸 똑같이 그 말을 만들어서 보이시피싱 돈을 갈취한다래요. 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제가 자랐을 때는 대문이 없었어요. 끼케야 그냥 똥개 풀러놓고 키워놓은 거 이건데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믿지를 못해요. 아파트든지 뭐든지 잠금장치가 하나 둘이 아니다. 아파트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이게 과학의 폐예요, 폐.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진다. 말라 비틀어진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지 저는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도 옛날처럼, 삶도 옛날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그래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세상 살아야 얼만큼 살겠느냐. 서로 도와주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하여간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참 눈길 조심하시고.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금방 나지도 않아요. 특히 어르신분들 몸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중에 찾아뵙기라고. 안녕히 계세요.